재밌네. 재밌어. 초등학생. 우리 딸한테 어렸을 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의사로 알더라고요. 의사로. 근데 우리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물리치료사인데 또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이 딸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 용어야. 뭐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 몸을 이렇게 이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물리치료사인데 뭐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거나 이렇게 그 직업관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환자를 치료하는데 진심이더라고. 내가 아픈 분들이 오면 내가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스스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공부해야겠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물리치료 전공해가지고 그걸로 뭐 환자들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공부하게 된 거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20여 년 전에는 이런 물리치료사들이 손으로 치료하는 이런 기술들을 막 이제 습득할 때였습니다. 그때 전문적으로 그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 생겼었어요. 호주의 그 RMIT 대학의 카이로프락틱 과정, 그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한계를 좀 넘어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었고, 또 하나는 학문을 통해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서 이제 그 어렵게 과정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시험 보고 졸업하고 한국에 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또 대면하게 되잖아요. 한 1년을 했나?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물리치료사로 뭐 학회 쫓아다니면서 이거저거 배워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때보다 이걸 배워서 치료율이 더 좋아진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 이 사람이 왜 아프구나, 어떻게 아픈 거구나, 이런 걸 찾는 전문성은 좋아졌는데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건 늘 거기서 거기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치료받고 가면 갈 땐 좋은데 그 다음에 올 때 또 아프다는 거죠. 반복되는 거.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MFR이라고 근막을 이렇게 조절해서 몸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통증을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드니의 교육과정이 마침 열린 거야. 그래서 이번엔 시드니로 가서 교육에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그걸 갔다 오면 환자들을 더 지속적으로 오래 이렇게 안 아프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간 거예요. 배우로 또. 거기에서 그 공방기가 있잖아요. 유닛 1 배우고 유닛 2 올라가는 그 공방기에 제가 그 운동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운동요법 같은 거. 거기에 그 펠덴클라이즈나 알렉산더라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러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그 시드니를 없더라고.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현지인들, 호주인들이 다니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에 보면 항상 그 재활 운동으로 필라테스가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간판에. 그래서 궁금했어요. 필라테스를 배워봐야겠다, 가서.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들어가서 필라테스를 배웠죠. 그들이 저를 가르치는 방법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런 장비였어요. 그 필라테스 장비, 뭐 리포머, 캐딜락, 뭐 운다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를 그냥 트레이닝 시키더라고. 받을 때 이게 스프링으로 작동해서 이거 괜찮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만 있었지 배워가서 우리나라에서 뭘 할 거다 이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한두 달을 보내고 나서 그 MFR 유닛 2 과정에서
그 싱가포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우리 컨셉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라테스 가르치는 사람이. 그분이 소개해 준 사람이 페니 박사였습니다. 가서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개인 레슨을. 첫날 가르치는 게 그 이전에 다른 그 여타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배웠던 필라테스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접근이 저한테는 딱 영감이 왔던 거죠. 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아픈 사람들 치료되겠다. 본인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동작을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더라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학문을 다룰 때 늘 배우는 얘기거든요. 운동학습, 동작을 학습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하라고 배웠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실천을 안 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페니 선생님의 그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한국에 있는 김항진 대표한테 전화를 했죠. 학회 총무였거든, 김항진 대표가. 이분 모시고 가서 워크숍을 열고 싶다. 나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가면 치료적으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아예 상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필라테스 메소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거죠. 그게 이 필라테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고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죠. 치료율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이건 재활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틀어버리겠다. 뭐 역시나 제 예상대로 됐죠. 사실 운동을 가르쳤었어요. 재활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운동의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장비들은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게 몇 억 되는 장비를 다 빼버리고 필라테스 장비를 수입해가지고 한 세트 딱 구비해놓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밑에서 원장님이나 김항진 대표가 뭐 그 카이로프락틱이나 아니면 뭐 주사 치료로 환자들을 치료하면 운동 치료를 제가 시켰어요. 그때 필라테스로 좋아지는 걸 직접 그날 목격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게. 그리고 서울에서 또 많은 연락이 왔었고 저는 이거를 사실 좀 크게 그때 생각했어요. 환자들한테 적용해 보면서 너무 좋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트라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물리치료협회에 이거를 학회로 이제 구성하려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찬반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괜히 뭐 또 혼란을 야기할까봐 그냥 포기하고 단독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세우면서 창대한 꿈은 있었죠. 그 꿈이 사실은 썩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뼛속까지 치료사거든요. 내가 그들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배우고, 또 이거 하다 안 되면 또 더 위에 거를 배워보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 접근해보고 이랬던 건데, 그걸 떠나서 뭘 사업을 해보겠다고 판을 벌렸으니 뭐 예상대로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교육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좀 예쁘게 잘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되는 대로, 공사도 제가 참여해서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목수하는 분들을 뭐 아름아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그 페니 스튜디오를 따라한다고 카페트를 깔았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안 있고 카페트 다 걷어냈죠. 호흡할 때 그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 바닥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마루로 이렇게 깔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공간에 교육도 하고 레슨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모든 것이 그 작은 30평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졌었죠. 재밌었던 건 교육관이자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직원이 한 명이 필요했어요. 월급 줄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한 명 어떻게 해서 회원 많이 케어하면 한 명 정도는 감당하겠다 이러고 이제 여러 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 2명이 한 번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치료사였는데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나는 한 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둘이 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급여를 못 준다 2명을 그랬더니 1명분만 주면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둘이 같이 하겠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 2분이 먼저 필라테스적으로 몸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숙련이 된 상황에서 이제 필라테스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모집할 때는 한 서너 명 채워서 교육을 하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신문 방송 할 거 없이 그렇게들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거기에 그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다가 그러니까 뭐 비디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장비 사업을 하거나 딴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굉장히 힘들어졌죠. 굉장히 힘들어져서 투잡을 뛴 적이 있어요. 뭐 김항진 대표도 병원 가서 일하고 저도 병원 가서 일하면서 병원에서 번 돈으로 이쪽 센터 유지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죠.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놓고 싶었어요. 사실은 필라테스 이제 나는 내 몸 하나는 병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누구보다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스타트는 평범했는데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뭐가 된 줄 알고 생전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업해보겠다고 뭘 했다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린 게 병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필라테스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사실 근골격계 병원을 오픈할 때 그 자신은 있었어요. 병원을 하면 우리 병원이 특출나게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이 시스템 때문에. 근데 그게 먹혔어요. 병원이 굉장히 잘 됐고 환자들이 뭐 우리 병원에 줄을 서서 왔었으니까요. 병원이 부유해지니까 그 원장님이 또 회사에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는 환자를 보는 거구나.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내 최고의 달란트구나. 그때 알았죠.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원장님과 또 잠실에서 또 병원을 하고 또 마음 맞는 원장님과 또 광교 쪽에서 병원을 하면서 이 병원들이 다 뭐 정말 굉장히 그 지역에서만큼은 또 알아주는 병원으로 성장했죠. 그 바람에 그 또 다 지원을 더 받게 되고 회사가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전문성이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전문성입니다. 필라테스를 구분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던 필라테스가 있으니까 뭐 전통 필라테스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필라테스 메소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메소드니까요. 그러면 100년 전의 어떤 의과학이나 현 시점의 의과학을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발전된 의과학의 전문 지식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모던 필라테스는 그 과정에서
계속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명한 신체를 다루는 석학들을 모셔서 우리 강사들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고, 스터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 교육과정이 짧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보수교육 내용들을 굉장히 촘촘히 잘 만들어놨죠.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 만들어서 교육 강사들을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들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필라테스 산업이 더 육성되고 더 오래 갈 테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필라테스 하는 쪽에서 전문가냐, 전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 붙어야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지식, 이게 전제예요. 지식이 기반이에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문성은 경험과 관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응용이 돼야 된다. 응용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만이 그게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회원을 티칭하면서 그 회원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해서 그 움직임이 바르도록 계속 지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환자예요. 환자. 이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그들이 표현해 줬거든요. 저는 그걸로 모든 인정, 목적하는 인정은 받았다 생각하고요. 아파서 오신 분이 필라테스 하고 좋아졌어. 좋아지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강사가 된 이후에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티칭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자기가 몸서 아파서 배우고 배워서 강사가 돼서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 강사들의 최고의 장점이죠. 그래가지고 강사된 분들 대표적인 예가 몇 분 있죠. 그래서 교육 강사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인간 중심입니다. 저희 회사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대표는 멘사예요. IQ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세 자릿수 겨우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술자리에서 그런 농담 많이 해요. 야, 우리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둘이 뭉쳐서 해야 되는 거야. 저 하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셋이 뭉쳐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조직력 있고 협업 능력 좋고 그리고 한 사람보단 두 사람보단 다섯 사람 이런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피라미드 같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20년 되니까 지금은 뭐 누가 이렇게 비교해도 위에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됐죠. 누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필라테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한마디 하죠. 잘 될 것 같아요. 우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끌어당김이에요. 내가 그렇게 끌어당길 수 있다,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20년을 하면서 상당히 임규돈이라는 사람이 나는 강사들한테 의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의지하는 강사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서로 굉장히 공생을 잘해온 거예요. 상부상조하면서 내가 이제 그들의 발전에 어떤 기회를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내가 우리 강사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더 성장하고 이걸 꿈꿔요. 그래서 나는 기회를 만들고
결국 결과는 그들이 만들도록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역할은 지휘자고 그들이 주인공인 거죠. 저는 그냥 치료사로서 본분을 다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던 필라테스는 저에게 있어서 정체성인 거죠. 치료사로서의 정체성이 저에게 모던 필라테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던 필라테스 안에 있습니다. 모던 필라테스가 곧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